네, 안녕하세요. 최현주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농지연금을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최근에 수시 인출형 상품이 막히면서 농지연금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농지연금으로 월 300만 원을 평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굉장히 좋은 연금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 정도씩 꾸준하게 상승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농지를 매입하고 나서 5년 또는 10년 후에 농지연금을 받고자 할 때 그때 농지의 가격은 복리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출구인 농지연금이 있다는 겁니다. 농지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우상향하는 장점이 있는데, 농지 또는 토지의 유일한 단점은 파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연금은 농지의 조건 또는 신청자의 조건만 되면은 농지연금은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실한 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의 장점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농지여도 감정가의 40% 이하에서 우리가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토지 경매를 이용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농지를 싸게 사서 보유하는 동안에 농지 대출 이자를 최소화하면서 또는 없애면서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농지연금에 신청을 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이 방식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농지연금은 물론 자격은 갖춰야 되지만 지금 연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도 지금부터 준비하면은 2년 후 또는 5년 후에 반드시 연금을 탈 수가 있는 그런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농지연금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농지를 샀는데 농지연금이 해당이 안 된다. 이러면은 굉장히 시작을 안 하는 것만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맹지를 우리가 매입을 했다. 농지연금을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은 사실은 올해부터는 맹지는 농지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공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농지로서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농지를 싸게 잘 잡아야만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에 대한 기초 지식도 있어야죠. 당연히 토지 경매에 대한 물건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의 반값 이하로 매입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농지를 분석하고 찾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은데, 내가 직장인이고 다른 소득이 있어도 그리고 농지가 없어도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농업인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저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시국이 됐건 간에 농업인이 되는 영농 경력을 쌓는 시작은 바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작 협의하는 노하우라든가 임장이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는데, 임장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체크해야 되는지를 좀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농지를 싸게 찾는 방법, 그 다음에 농지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만 준비가 된다면 사실은 60세부터 평생 동안 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부비 기준으로는 월 6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준비할 수만 있다면 나의 노후는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농지연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올해 또는 작년에 막혔던
그 상품 중에서 수시 인출형이라고 해서 담보가치의 30%를 먼저 목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종신정액형으로 나눠받는 그 제도, 그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이 예산의 문제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형 인출형이 막혀 있다 보니까 앞으로 농지연금 자체도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농지연금은 어떤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농민이 그 농업인에 대한 혜택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국가적인 어떤 상황 정책이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은 계속 당연히 좀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일단 농지은행에 들어가 보면 농지연금 소개에서 농지연금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설계해드리는 새로운 연금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 자금을 유동화하여 노후 생활 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 지원으로 농촌 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농업인의 약간 혜택의 일환으로서 농지연금이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뉴스 기사가 있어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건 올해 10월 달에 나왔던 뉴스인데 농어촌 공사의 사장이 농지연금의 지급 중단 문제가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예상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수시 인출형 농지연금은 지금 가입을 못 받고 있는 거고 그 농어촌 공사의 사장은 국회와 협력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국회의원들도 농지연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취지의 질문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책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 해서 아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위에서는 이 잠정 중단된 수시 인출형 예산 문제를 이슈화시키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에 한 명은 작년에 약 70%가 넘는 약 200억 원 넘게 미지급됐고 그걸 올해 예산으로 지급했는데 올해도 미지급 사태가 예견됐다. 정부가 약속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집행을 못한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했고 그 농어촌 공사의 사장은 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예산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농민들과의 약속에 대한 문제, 농업인의 노령 노후 자금의 생활 안정 자금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해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농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식량 안보와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 세계 식량 안보 지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하는 29위라고 하고 점점 순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식량이 뭐 곡물이라든가 이런 식량이 없다면 또는 자국에서 보호만 한다면 수출을 안 하고 그러면 사실은 국민들의 그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안보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적인 차원에서 식량 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곡물 자급률의 추이는 지금 이 수치가 어떤 수치를 얘기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치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면 올수록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보이고요. 식량 자급률이라는 정의는 한 나라의 식량 총 소비량 중에서 국내 생산으로 공급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78%가 우리나라에서 자급을 했다면 지금은 45.8%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반 이상이 해외에서 의존하는 해외에
곡물로 식량으로 의존하는 상태다. 이렇게 되면은 해외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날 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식량에 대한 어떤 고갈에 대한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식량 자급률은 갖추는 게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느 뭐 청년들 포함해서 농업인이 되려고 하는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의 수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적은 인원으로라도 또는 청년들 중에는 농업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죠. 그런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중에 일환이 그 농지연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은 국가적인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뤄줘야 될 문제인 거고 그런 부분들이 순식간에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강화되면 강화돼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농지연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걱정을 하실 필요 없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면 그 중간중간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처럼 새로운 기회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어떤 경향을 믿고 현재를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